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 손이 있다는 걸. 마루 위에 쭈그려 앉아 나무를 깎고 있던 남자의 손을 찻잔을 건네주려고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시야에 가득 찼습니다. 제 손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굵고 길었습니다.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 56년 중 28년을 함께한 남편. 그 사람은 손이 작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잡아준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손은 잡아주면 세상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가 찻잔을 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47살 프리랜서 목수, 한옥과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56살 먹은 여자가 남자 손 하나 보고 이러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원입니다. 올해 56살입니다.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름은 최병태, 건설회사 부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듬직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좋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결혼 초부터 무관심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온 적 없었습니다. 기념일은 기억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10주년 날, 저 혼자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야 이건. 밥이나 차려놓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2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에서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감싸준 적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항상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끔 의무적으로 하는 잠자리가 있었지만 쓰다듬어주는 손길 하나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 그게 뭔지 한 번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좋은 남편 잃으셔서 얼마나 슬프시겠냐고.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느낀 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 밀려온 건 깊고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 있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서울 아파트 팔고 시골로 내려가는 건 어때? 그렇게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오래된 한옥 한 채를 샀습니다. 50년 된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지붕은 기울어져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이 넓었습니다.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혼자서 잘 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옥은 너무 낡았습니다. 이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옥 잘 고치는 분 아시냐고. 소개해 준 사람이 박도연 씨였습니다. 47살 프리랜서 한옥 목수.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온 날, 그는 대문 앞에 서서 한옥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좋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뼈대가 튼튼하다고, 잘 고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키가 컸습니다. 180은 넘어 보였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볼 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기둥을 만지고, 석가래를 올려다보고, 마치 아픈 사람을 진찰하는 의사 같았습니다. 3시간 동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고칠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일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돈보다 집이 살아나는 게 보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3주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묵묵히 혼자서 모든 걸 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박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밥상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사양했지만 매일 오시는데 밥은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밥을 먹을 때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28년 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밥이 맛있다는 한마디,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루 수리를 하던 그에게 차를 건네면서 처음으로 그 손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찻잔이 작아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다듬을 때의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섬세했습니다. 부드럽게 쓸고 천천히 깎고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마치 나무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저 손으로 안아주면 어떨까?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56살 먹은 과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자꾸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크고 거칠지만 섬세한 손. 2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는,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56살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미쳤나 봐. 정말 미쳤나 봐.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56살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왜인지 로션을 꼼꼼히 발랐습니다. 깔끔한 린넨 셔츠에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미쳤어, 진짜. 7시 반.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뭔가 다르시다고, 옷이 예쁘시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빨래할 게 없어서 이걸 입은 거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에 다려놓은 옷이었습니다. 옷이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설레다니. 점심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는 게 하루 중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했습니다. 도연 씨 혼자 사시죠? 네, 혼자 산다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현관은 연락을 끊었다고. 사정이 좀 있다고.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왜 47살까지 혼자인 건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나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나무는 향이 좋고 참나무는 단단하고 느티나무는 결이 아름답다고. 혜원 씨는 느티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왜요? 살결이 고우시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나무라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가 둘 다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당의 나무 자재가 비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옮기자며 뛰어나갔습니다. 무거운 판재를 같이 들었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졌습니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넘어지려는 순간 그가 한 손으로 나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저를 잡았습니다. 큰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감싼 그 손의 감각이 온몸에 전류처럼 퍼졌습니다. 크고 따뜻하고 단단한 손. 2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손길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옷이라도 말리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수건을 건넸습니다. 젖은 작업복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손이 정말 크시네요. 그가 멈칫했습니다. 너무 크죠? 좀 이상하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움츠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은 손 같다고 했습니다. 큰 손인데 그렇게 섬세할 수 있는 게 신기하다고.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다고. 손이 좋다는 말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보리차를 더 끓였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비 오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이 컸다고. 초등학교 때 이미 어른 손만 했다고. 괴물 손이라고 놀림받았다고. 여자아이 손을 잡으면 다들 소리를 질렀다고. 아예 아프다고. 그래서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중학교 때 짝사랑하는 여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 친구들 앞에서 읽으며 말했답니다. 제 손 봤어? 무섭지 않아? 20살 때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가 손을 보더니 화장실 간다며 돌아오지 않았다고. 25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6개월 사귀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말했답니다. 오빠 손은 좀 무섭다고.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고. 그날 이후로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22년을 혼자 살았다고. 형수가 손을 보면 불편해했고 조카들이 무서워했다고. 그래서 형과도 멀어졌다고. 나무는 제 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큰 손이 오히려 좋다고. 그래서 목수가 됐다고. 나무만이 자신의 손을 좋아해줬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그의 큰 손을 감쌌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이렇게 섬세하고 따뜻한 손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47살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큰 손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그날 밤 박도현 씨가 돌아간 뒤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해지자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전부가 좋았습니다. 과묵하지만 따뜻한 말투, 나무를 사랑하는 눈빛, 매일 70안에 오는 성실함, 밥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진심, 그리고 크고 거친 손 뒤에 숨겨진 외로운 마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녹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함에. 다음 날 아침 7시 반. 그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우셨구나. 어제 실례했다고. 울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혜원 씨는 참 따뜻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차를 건넸습니다. 손끝이 닿았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옥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작은 평상도 만들어졌습니다. 부탁한 적 없었는데 서비스라며 만들었다고. 여기 앉아서 차 마시시면 좋겠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공사가 끝나면 그는 떠날 겁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삼겹살, 두부, 김치, 파. 30분 후 마루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삼겹살 구이, 된장찌개, 두부김치, 파전. 가을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의 감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사발에 부었습니다. 건배하자며 사발이 부딪혔습니다. 공사 이제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2, 3일이면 끝난다고. 오히려 공사가 끝나는 게 아쉽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쉽다고 했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도연 씨, 왜 47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사실 손만이 아니라고. 다른 데도 크다고. 전부 다 크다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가 울었다고. 그 다음 여자도 못하겠다고 했다고. 22년 동안 자신을 받아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포기했다고. 나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다고.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여자로서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여자로서 뭔가 부족한 줄 알았다고. 근데 도연 씨 손을 보고 알았다고. 저도 저 손에 안기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미친 소리 같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혜원 씨 만나면서 처음으로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크니까 혜원 씨한테 상처 줄까봐. 무서워할까봐.
말을 못했다고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 오던 날처럼 무섭지 않다고 오히려 이 손에 안기고 싶다고 그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앞에 놓고 가을밤에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9살 차이 그게 뭐 대수냐고 했습니다. 56살 예쁘시다고 했습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큰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56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틀 후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도연 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아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늘 여기서 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새 나무 향이 났습니다. 떨고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더 떨린다고 22년 만이니까 혜원 씨를 다치게 할까봐 무섭다고 괜찮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큰 팔이 저를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큰 손이 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무를 다듬던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56살의 몸이었지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예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더니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프면 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잠깐만 하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급할 거 없다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조금씩,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놀랍다고, 이런 게 있었다고, 2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해서 그렇다고, 56살에 처음 알았다고, 진짜를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함께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 56살 과부 정혜원, 47살 목수 박도연, 28년간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 없이 살았던 여자와 47년간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큰 손을 가진 남자.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시골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소문. 과부가 젊은 남자를 꼬셨다는 말. 일감이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흔들려는 사람이. 과연 혜원과 도연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큰 손은 끝까지 혜원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2부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셔야 2부가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2부 빨리 올려주세요. 혜원이 도연이 응원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꼭 다시 만나요.